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은 원자력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원전 건물, 방사능 표시, 그리고 뉴스 속에서 반복되던 사고 장면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한번 사고 나면 끝이다. 방사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원자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할까요? 오늘은 원자력을 둘러싼 공포와 실제 위험을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상상은 아닙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두 사건은 원자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로 폭발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진과 쓰나미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자력을 볼 때 발전소가 아니라 사고를 먼저 떠올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평상시의 기술이 아니라 최악의 사고 장면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마치 비행기를 생각할 때 매일 안전하게 운항되는 수만 대의 비행기보다 뉴스에 나오는 추락사고를 먼저 떠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이 위험한지 판단할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둘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큰가. 원자력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고의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반대로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갑자기 대형 폭발 사고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매일 조금씩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즉 원자력은 드물지만 큰 사고가 두려운 위험이고 화석연료는 익숙하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위험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에너지 원별 사망률을 비교한 여러 국제 자료를 보면은 원자력은 단위 전력 생산량당 사망자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석탄은 다릅니다. 석탄 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인데 통계적으로 더 많은 건강 피해를 만들어낸 것은 오히려 익숙한 화석연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자력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느끼는 위험과 실제 통계로 나타나는 위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원자력 공포의 중심에는 항상 방사선이 있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몸에 닿는 순간 치명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방사선은 우리 일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 방사선, 땅과 암석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 건축 자재나 음식물 속에도 아주 미량으로 포함된 방사선 물질. 우리는 이미 자연 방사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서는 방사선이 매우 중요한 도구이죠. 엑스레이는 뼈의 골절을 확인합니다. CT는 몸속 장기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은 무조건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선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느냐가 중요하죠.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하고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험한 것은 방사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고설량 노출입니다. 그럼 원전은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원전 안전의 핵심 개념은 다중방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장치가 실패해도 다른 장치가 막고 또 그것이 실패해도 다른 단계에서 막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로 안의 핵 연료는 먼저 연료 피복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원자로 압력 용기가 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두꺼운 경납 건물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겹의 장벽을 두는 것입니다. 또 원전에는 자동 정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온도나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신 원전은 여기에 더해서 전원이 끊겨도 자연, 대류나 중력 같은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동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원전의 방향은 사람이 완벽하게 대응해야만 안전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지 못해도 일정 시간 스스로 안전을 유지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왜 일어났을까? 두 사고는 원인이 다릅니다. 체르노빌은 설계의 결함과 무리한 실험,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겹친 사고였습니다. 특히 당시 원자로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전과 안전 설계 개념이 달랐습니다. 후쿠시마는 지진 자체보다 이후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가 문제였습니다. 쓰나미로 비상 전원이 침수되면서 원자로를 식히는 기능이 상실됐고 그 결과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두 사고는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교훈도 주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원전은 비상전원, 침수 방지, 냉각 시스템, 중대사고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기술은 사고를 통해 배웁니다. 항공산업이 사고를 겪으면서 더 안전해졌듯이 원자력 산업도 사고 이후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원자력은 정말 위험할까요? 네, 위험은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운영 과정에서의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